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,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.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달아난 김길수. 어젯밤 극적으로 경찰에 검거가 됐죠. 하지만 어떻게 감시망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는지, 교정당국 측에 과실은 없었는지 의문이 여전한 상황인데요. 이웅혁 건국대 검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사흘 동안 도주하던 끝에 어제 검거가 됐는데, 검거하던 상황에 처음 이제 그 병원에서 달아났을 때 그때 택시를 타고 가서 의정부에서 택시비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한테 또 전화를 하다가 지금 검거가 됐다, 이런 얘기가 들려요.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그 약 63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도주의 노력을 좀 지능적으로 했죠. 예. 이를테면 지하 상가에 노숙을 하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 은신하고요. 예. 숙박시설에서는 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일날도 자신의 얼굴을 좀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, 뭐 그날 또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뭐 우산도 가리고 또 마스크로 가리기도 하고, 또 그동안에 그 3번에 걸쳐서 옷도 많이 이렇게 갈아입었었는데, 네.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당일날 이 여자친구로 아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여자 지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검거의 빌미를 준 셈인데요. 왜냐하면 이 여성과 이 여자 경찰관이 일정한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감시 아닌 사실상 뭐 감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예. 어쨌든 그 수사의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그날 바로 그 옆에 여자 경찰관이 있었고, 예. 그 전화가 결국은 오게 되었는데, 이 상황을 이 여자 경찰관이 바로 이제 파악을 해서 결국은 이 전화 통신 나름대로의 그 위치 추적을 해서, 예. 그 의정부 공중전화라고 하는 것을 이 파악을 해서 바로 의정부 강력반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0분 만에 그 지점에 접근을 했던 강력반 형사 팀들이 바로 김길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검거를 시도를 했죠. 그런데 이 검거하는 과정도 그렇게 눅눅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그 극렬한 저항을 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검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요.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, 이 상황을 김길수가 사실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세세한 취재 등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봤더니, 네. 여성의 휴대전화에 직접 전화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, 예. 그 여성이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일반 031이라고 하는 일반 전화번호가 떠서 어쨌든 그 경찰에게 판단을 정확히 해서 검거가 이루어진 상황인 것이죠.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. 처음 도주했을 때 그때 가서 택시비도 받고 했다는 거를 그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죠. 경찰이 이 여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그 여성한테 전화를 한다? 물론 이제 공중전화를 통해 가지고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?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도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성, 또 자신하고 가까이 지냈던 이성이면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그 경우에도 검거를 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성과 함께 있다든가, 네.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상황으로 이성을 이제 옆에 두는 이런 것이 이제 보통적인 거죠. 그만큼 도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김길수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자금 자체가 거의 3일 사이에 한 40만 원 이상을 써버렸기 때문에 옷 네. 사고 택시값 지급하고,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의 액수도 한 40만 원 정도, 43만 원뿐이 안 남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, 초조함 등으로 결국은 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. 아까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
직접 전환하지 않게 되면 그래도 이런 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한 것 같고, 그렇게 빨리 이 역추적을 해서 공중전화의 위치까지 파악이 되리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지금 지능적으로 복잡하게 도주를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러한 지능적인 면은 보이긴 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그 허점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도주 과정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보이는데요. 예를 들면 이제 동생을 만나서 한 8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받은 것 중에서 지금 한 40만 원 남짓 남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서울을 떠나거나 이렇게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러니까, 지금 의정부하고 서울 강남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은 그 나름대로 복잡하게 지하철도 타기도 하고 또 서울 주변에 이렇게 맴돌기도 하고, 이것은 일정한 이제 수사에 좀 혼선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면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조금 버티게 되면 나름대로 풍부한 도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. 일단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도주하는 경우에 가장 안착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결국은 자신이 일상생활을 많이 했던 곳, 지리적 자신감이 있고 연고감이 있는 곳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의정부와 그 양주 일대는 이 김길수가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그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, 지금 그 몇 시간 전에 나온 이제 보도 등에 이제 의하면 이 11월 10일이니까 지금 한 2, 3일 후면은 그 이 보증금을 그 임 차인으로부터 1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만 그 넘기게 되면 그 돈을 통해서 더 장기적인 도주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일단 그 본거지 이 의정부 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또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런 지능적 전략도 쓰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었던가 추정합니다. 그러면은 김길수가 미리 계획해서 지금 탈주를 한 겁니까?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지금 그 김길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보십니까? 계획 자체는 사실상 그 검거가 되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반드시 이 도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미리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. 그 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다. 네네. 왜냐하면 일단 그 시작 자체가 그 플라스틱 이 수저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일정한 정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이 나중에 외래 병원지를 통해서 도주할 기회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 아닌 지혜로서 사실 통용되는 그 전략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그 응급 진료식으로 그 내시경으로 이 이물질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부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얘기는 이 이물질이 제거가 되게 되면 도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치는 꼴과 같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과거에 다른 사례도 병원 진료를 가서 화장실을 통해서 도주했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진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염두에 그 두고 도주를 꼭 해야 되겠다.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 검거가 된 것이 이 사람이 그 10월 30일 날 검거가 되었는데 이것도 50일 도주하다가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. 갑자기.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수저를 삼키고 나서 도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철저하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도주에 관한 그 상황은 그냥 우연히 도주한 것은 이제 아니죠. 나름대로 그 병원에 가서 상황을 보고 또 화장실에 가고
그다음에 지하로 내려와서 빨리 뛰어나가면서 이 수가 풀어진 것도 이제 이용을 하고 뭐 이런 등등 보면 이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. 더군다나 본인이 네. 얘기할 때는 그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수저를 삼켰다라고 하는데, 근데 지금 이 밝혀진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게 되면 자포자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. 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의도적으로 일정한 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꼭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역력한 일반적인 추론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특수 강도로 이미 교도소에 6년 동안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. 네.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또다시 감옥에 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항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반드시 도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테고요. 또한 지금 특수 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중형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. 네네. 이런 면에서 그 서초경찰서 입시장에 입감되는 순간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교정당국에 이 좀 수용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지금 수가 또 풀러준 상황이었고, 화장실 앞에서 그러면 나오는 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화장실 문 열고 뭐 병원 나갈 때까지 아무도 제지 안 했다고 하고요. 뭐 1시간 뒤에 신고를 했다고 또 하잖아요.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? 결국은 이제 그 법무부 교정본부의 개호의 실패다라고 일단 지금 상황을 요약할 수가 있고요. 예. 지금 여러 가지 그 매뉴얼과 이 관계 그 시행 규칙에 의하면 이 소위 말해서 그 보호 장비 같은 것을 의료 시술을 받을 때도 한쪽은 착용을 하도록 됨이 사실 또 원칙이고, 예. 설령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용변 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도 그 출입구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또 그런 경우에도 포송줄이나 다른 그 보호 장비로 일정한 개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는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없어진, 즉 도주한 사실도 상당히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던 것 같고요. 네. 더군다나 그 개호 인력도 원래는 도주에 우려가 많은 사람은 뭐 3명 뭐 이상씩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, 예. 2명이 아마 개호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1명은 그 시점에서는 현장에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상당히 그 이완된 그 상태로 그 개호 업무에 그 임했기 때문에 지금 도주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 꼴이 되었고, 그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도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했으면 좀 더 신속하게 그 그렇죠. 신고와 예. 보고를 해서 빨리 이 도주를 차단하고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50분 또는 1시간가량 지나고 나서 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본다면 그 시점에서 빨리 단 뭐 20분이라도 빨리 신고를 했으면 그 경찰에서 112 신고로 바로 그 집합주소 그 순찰차를 배치를 해서 사실 조기 검거도 가능했던 상황이 아닌가, 이런 측면에서는 그 네. 법무부의 개호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수용자들이 지금 탈주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잖아요. 그럴 때도 네네.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.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?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? 아니면은 네. 느슨한 겁니까? 긴장감이 없이. 일단은 상당히 그 교정 행정 자체가 사실 지금 과거의 그 패러다임에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, 일단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이 교정의 업무 자체의 가장 기초인 개호 그 자체도 지금 이 활용되고 있는 매뉴얼도 제대로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점이죠. 그러면은 결국은 상당히 그 수동적으로 이완되어 있는 근무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점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그 진료 및 치료를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선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,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네네. 또 그리고 알겠습니다. 수감자가 이렇게 그 도주하는 것을 대비해서 일정한 비상 계획을 경찰과 평상시에 뭐 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이런 관심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정책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, 그러한 것 못지않게 여기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
뭐랄까요? 지금 뭐 사형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, 그다음에 그 한국형 제시가법 뭐 이런 것 못지않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개호의 그 기초가 되는 또 범죄자의 재활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. 좀 선진 그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해결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네.